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어느새 4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4477님, 어제 텃밭에 토마토, 오이, 청양고추 등등을 심었습니다. 우리 정치에도 새싹이 굳고 단단히 자라길 바라봅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6월 3일을 기점으로 좀 뭔가 좀 전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태권부인님은 내일은 노동절입니다. 미리 인사를 보내주셨는데요. 모든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좀 빨간 날이 많잖아요. 네. 아름다운 독도님이 금요일 같은 수요일입니다. 오늘만 근무하면 6일까지 휴식 아싸라비야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 약 올리시네요. 네. 부럽습니다. 저희는 계속 쭉 생방을 하니까요. 어디서든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서울에 계신 분들은 조금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게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그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준법 운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버스 시간 이런 거 좀 확인하시고 타면 좋을 것 같아요. 3941님이 또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인사드립니다. 네. 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제이비. 아니요. 그냥 가시면 돼요. 아, 네. 저 지금 약간 댓글 보고 있는데 오늘부터 6일까지 쉬신다는 분이 생각보다 많네요. 아이고, 부러워라. 그죠? 생각보다 많네요. 다 그런 분들은 정규직 아니십니까? 근데 이게 경기가 좋아서인 건지 아닌 건지 이거는 조금 체크해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물론 그렇긴 하겠죠. 그렇죠. 네. 아이 그리고 이 와중에 홍기용 님이 제이비 더마카 어린이날 선물 주나요? 그래야지 어버이날 선물 받지요라고 올려주셨는데. 참 제가 말을 못하니 이 답답한 심정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나. 저희가 아유, 어린이날 선물 그거 기준은 정해드렸잖아요.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어린이는 초등학생까지다. 네, 네, 지난번에 정리해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됐죠? 네, 네. 밝혀졌습니다. 더마카는 초등학생은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세요. 아침부터. 네. 엽기토끼님 청취율 조사 나왔나요? 아직입니다.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내일 오후 3시에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대선 전에 선고할 거라는 관측은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대선 전에 하긴 하는데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전에 하냐 아니면 6월 3일 투표일 전에 하느냐 오히려 이제 이게 관심사였는데 이 예상을 뛰어넘고 그거보다 훨씬 일찍 지금 선고기를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선고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해지는 건데 저는 이미 짚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언했던 신속 재판 원칙, 이른바 633 원칙을 지키는 차원에서 거기에다가 대선 후보를 둘러싼 갖가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서두르는 것이고 그 결과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확정일 거다. 이미 며칠 전에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전망을 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굳이 근거를 추가하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 원심을 뒤집는 선고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파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재판 진행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건 사안이 갖는 중대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중대한 사건을 그것도 원심을 뒤집는 선고를 초고속으로 심리 딱 2번 하고 내린다? 자,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 진행이 됐다면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극심한 반발을 살 건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이 있다라는 건데 정반대로 원심을 확정하는 거라고 한다면 엄청 빠르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때는. 이 점을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근거가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원심을 뒤집는 선고를 내릴 요량이라면 판례를 뒤집어야 돼요. 대법원 스스로 내렸던 판례를 뒤집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 딱 2번 하고 선고 내린다. 이게 좀 뭐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2심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할 때 이때 판결문에 포함시킨 판례가 뒤늦게 보도를 탔었어요.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면 지난해 10월 31일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정읍시장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혐의로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원 2부가 무죄 취지로 이 원심을 깨고 되돌려 보낸 겁니다. 그게 지난해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대법원은 왜 이렇게 판단을 내렸느냐?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강조를 했고요. 또 하나,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서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사실을 공표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런 판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했는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택한 헌법 정신을 따른 판결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게 지난해 10월 31일 내려진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자, 이 판례가 먼 옛날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난해 10월 31일 나온 것인데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법원이 이 판례 그리고 이 판례에 기초한 2심 판결을 뒤집는다? 그러려면 거기에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심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속도를 봐서는 그렇게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는 원심 확정 상고 기각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떤 판결이 되더라도 정치적 고려보다는 법적인 판단에 따른 결론을 내달라 이렇게 말을 했고 상식과 정의,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논평을 내놨던데요. 어떤 판결이 나오든 정치적으로는 논란이 되지 않겠냐라는 촌철님들의 댓글이 조금 보이고요. 그리고 속도를 가지고도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신데 0286님 윤석열 부부 판결과 딜하고 싶은 건지 저는 조금 불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란 형사 재판부터 시작해서 쭉 앞으로 있게 될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좀 한참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일단 모르지? 내란 형사 재판 1심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까지 지금 그 재판 일정을 다 잡아놨잖아요. 내년 또 봄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적 격차가 좀 크죠? 그렇죠. 네. 네, 어쨌든 내일 오후 3시죠. 대법원 판결에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평가는 그 이후에 해도 좋을 것 같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그럼 이제 경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네. 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네 후보들이 쫙 서 있는 가운데 이 결과가 발표가 됐잖아요. 네. 네 후보의 표정 변화를 보는 것도 저는 참 신기했었는데 일단 짚을 점은요? 이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치의 ABC를 확인을 했는데요. 두 가지로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치인이 서야 할 자리는 역시 전선이고 그 전선은 단순하고 선명해야 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각각 반탄과 찬탄이라고 하는 전선의 대표 주자로 각인되어 있었다.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오락가락했고 안철수 후보는 찬탄의 대표성을 한동훈 후보에게 빼앗긴 상태였다. 이 점을 한번 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정치인이 발딛고 서야 하는 건 구름이 아니라 기반이라는 점도 다시 확인이 됐다. 김문수 후보는 반탄의 친윤 조직 위에 서 있었고 한동훈 후보는 팬덤 위에 서 있었다.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자칭 독고다이였고 안철수 후보는 외톨이였다. 그것이 결국은 경선 결과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결과가 나오자마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계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 발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를 돌봐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서 시장 통해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일개 시민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더 이상 정치 안 하겠습니다. 이제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네, 이제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났으면 한다라는 소망을 전했는데요. 뭐 정치적 측면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과연 본인의 의지대로 될지는 좀 미지수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왜 미지수입니까? 사법적 갈등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자, 홍준표 후보의 정계 은퇴 선언 전에 명태균 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했는데 출석하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홍준표 오세훈과 관련된 자료도 있습니다. 네, 명태균 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후에 뭐 사실 저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이때 홍준표 후보와 관련된 언급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오프를 걸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거기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도 꽤 있습니다. 오호. 나중에라도 혹시 뭐 공개될 그 여지가 있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상도 이상 오프 요청을 저는 지금 준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만 이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건 뭐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모두 8건의 고발장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명태균 씨 측에 대해서. 근데 이와 관련해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모두 확인한 다음에 각 개별적으로 각각 무고 혐의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은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명태균 씨의 육성도 그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에 의주와는 무관하게 명태균 씨 측에서 사법적 반격에 나설 것은 이미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대구 참여연대가 어제 홍준표 후보를 수뢰후 부정처사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용희 씨와 박재기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은 실제로 홍준표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그 두 사람을 대구시청에 채용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한 후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이 된다. 이런 취지의 고발입니다. 그럼 어차피 수사는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다가 지금 대구경찰이 핸들링하고 있는 수사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본인의 소망에서 사법적 갈등 부분은 아직은 해소가 되지 않았다. 다만 정말로 본인이 정계 은퇴를 실행에 옮긴다면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속도나 범위에 영향을 줄지 이건 모르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사법적 갈등은 계속 남아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본인은 정계 은퇴를 하고 싶어도 수사는 계속 될 거고 뉴스에서 사라지긴 힘들 거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신원섭파님, 은퇴는 은퇴고 명태균 수사는 제대로 받으셔야죠. 그래야 깨끗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인수님도 똑같은 얘기, 자연인으로서 수사도 받고 책임도 지셔야 합니다. 조은영님, 정치 은퇴는 하든 말든 사법처벌은 받아야죠. 은퇴로 퉁치고 도망가는 건 노노라고 보내주셨어요. 반면에 짱구님, 홍준표 후보는 끝까지 무책임한 것 같네요. 지난달까지 대구시장이었는데 어제는 서울 시민으로 돌아간다고 말을 했네요.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주소지가 서울인가 보죠. 그렇죠. 서울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무슨 아파트. 네, 다 나왔죠. 그리고 나라사랑님, 누구는 예선부터 올라오는데 누구는 부전승으로 결승에 안착해 있는 국민의힘 경선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여의도의 캠프도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캠프를 이어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출마 메시지도 거국내각 구성과 개헌론이 될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오늘 김문수 후보랑 한동훈 후보 간의 토론회가 있죠? 네. 최종 후보 누가 될 건가요? 이거 승부를 가르는 변수는 뭡니까? 그 변수가 한덕수 요인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오호. 네. 그럼 누가 될 거냐라고 제가 묻겠지만 JB는 전망을 하지 않죠. 그리고 제가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라고 했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현역 의원이십니다. 네. 어쨌든 뭐 오늘 토론회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시선 집중하겠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측이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화랑 건물에 비밀 선거사무소를 차린 의혹이 있다는 것은 많이 전해진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때 사실 묻어나왔던 양재동 캠프 이야기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 화랑 건물은 신사동 캠프고 신사동 캠프 말고 양재동 캠프도 있다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그 다음에 나온 적은 없는데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2021년 6월경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땡땡타워. 그러니까 주소지는 양재동 캠프라고 알려졌지만 주소지는 서초구라고 합니다. 서초동. 근데 아무튼 땡땡타워 안에, 그러니까 타워 안에 그 사무실을 차렸는데 이 캠프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법당에서 3.1km 거리로 차량으로 10분가량 걸리는 곳에 있었다고 하고요. 이 건물은 지상 20층 규모였는데 한 층 면적이 대략 95평. 그래서 사무실 한 층을 모두 임차할 경우에 한 달 임차료가 얼마냐? 2천만 원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오호. 그런데 이 그 비용의 일부를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낸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그 네트워크 본부가 그 운영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 때. 네. 근데 네트워크 본부가 양재동 캠프의 후신격이라는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관계자가 말하기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담당하면서 활동했던 분들이 바로 이 양재동 캠프에서 일을 했다. 그리고 워낙 유명했던 캠프였고 당시 건진법사 라인과 다른 캠프 라인 간의 기싸움도 있었다. 이렇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전성배 씨는 뭐라고 했느냐? 내가 돈을 댔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양재동 캠프는 사전 선거운동 개념이 아니고 팬클럽 같은 공간이었다. 팬클럽.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왜 양가 팬클럽임을 강조를 했을까?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렇죠.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선관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재동 캠프는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법 선거사무소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이 돼야 되는데 자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만약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일부라도 돈을 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이게 정치자금법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팬클럽 공간이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겠죠. 네, 여기 덧붙여서 어제 MBC가 단독 보도한 얘기가 있죠. 5천만 원 관봉이 이 캠프의 운영 대가일 수도 있다라고 건진법사의 법당을 최근까지 드나들었던 지인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것도 검찰이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호등님 히말라야입니까? 먼 베이스 캠프가 이렇게 많습니까? 네. 검찰이 다 밝혀주시길 바라면서 JB타임즈 다음 뉴스 짧게 전해주실까요? 네, 군인권센터가 어제 폭로한 게 있습니다. 육군 수도군단장 박정택 중장이 지난해부터 1년여간 비서실 근무자들에게 갑질을 해왔다는 내용인데요. 첫째, 수영감습 오픈런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3월 비서실 근무자에게 너희 사모님이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해야 하니까 좀 알아오라면서 수영장의 아쿠아로빅 과정 접수 방법을 확인케 하고 대리 신청을 하도록 해서 이 때문에 직원이 선착순 접수를 위해서 오전 4시, 새벽 4시부터 수영장 밖에서 대기한 일이 있었다. 무슨 너희 사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결혼식 시중을 들게 했다고 하는데요. 자녀의 결혼식 날 직원 한 명을 투입해서 아이고. 메이크업샵, 결혼식장까지 운전하게 하거나 하객 인원 체크를 시키고 자리 안내시키고 결혼식 후에 짐을 나르게 시켰다는 겁니다. 셋째, 온갖 잡일도 시켰다고 하는데요. 반려앵무새 3장 중고 거래하게 시키고 그다음에 스포츠 경기 VIP 티켓 끊어오라고 시키고 관저 안에 있는 감, 수확과 화단 가꾸기 시키고 관사 지붕에서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를 포악하게 하고 관사가 비어 있을 때 반려동물 밥을 챙겨주라고 시키고 손님 맞이해야 한다면서 장보기 시키고 등등 끝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휴, 너무 심했어요. 평은 못하겠네요. 시간이 다 돼서.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